일단 전반적으로 자격 요건은 좀 강화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서류 제출되는 부분을 굉장히 엄밀히 따지고 있는데 지금 12특 같은 경우도 몇몇 학생들이 이미 대학에서 날짜가 틀리다고 하는 그런 때문에 날짜가 틀리다는 것 때문에 학교에서 직접 개인에게 연락이 와서 날짜를 좀 조정해달라, 뭐 또는 서류의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 확인해달라, 뭐 그런 얘기들을 할 정도로 서류 부분의 날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분위기입니다. 그 이유는 3특이 3년이라고 하는 딱 조건, 그 중에서 3분의 2, 4분의 3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따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더 강화되는 것 같고요. 예전에는 이 재학증명 이런 곳에 날짜가 없었어도 그냥 몇 년도 몇 월 정도만 있었어도 괜찮았었는데 지금은 몇 년도 몇 월에 며칠 날 전입되었느냐 이런 것들을 엄밀히 다 따져요. 그래서 서류 지금 준비하시는 어머님들은 전출입 날짜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꼭 좀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2023년도부터 제출되는 서류가 굉장히 강화됩니다. 12특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자격 요건은 어머님들이 우리 아이가 정말 3년 특례가 되는지 안 되는지 뭔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시려면 주변에 어머님들한테 뭐 이게 맞냐 틀리냐 뭐 카더라 하는 그런 거 절대 확인하지 마시고 대교협에 문의하셔 그리고 이제 꼭 좀 알고 가셨으면 하는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을 준비를 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입시 정책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좀 아셔야 되는데요. 이 부분이 우리 특례 입시에도 굉장히 영향을 좀 미치고 있어요. 현재 지금 입시 정책에서 수시가 좀 줄어들고 올해부터 정시가 조금 늘어납니다. 이전까지는 3대 7 정도였다면 지금은 4대 6 정도로 6대 4, 6대 4 정도로 7대 3에서 6대 4 정도로 이렇게 정시가 좀 더 늘어나고 있어요. 정시가 이제 확대되는 부분들은 사실 그 수능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좀 강화되는 입장이고 수시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전형 방법이 어찌 보면 공정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태클을 거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 버려가지고 모두가 공평하게 그렇게 평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 때문에 정시가 좀 더 확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그 밑에 보시는 것처럼 특목고나 이런 곳을 폐지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뭐 민사고는 폐지하겠다 그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동일하게 똑같은 형태의 잣대를 가지고 평가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우리 해외에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는 사실 조금 다르죠. 네. 좀 불리한 부분으로 좀 변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수시 같은 경우에 지금 올해 나타나는 게 뭐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생기부에 기록되지 않은 것이나 또는 어긋나는 것들은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다. 이런 게 수시에서 지금 나와 있는 얘기거든요. 교회 수당 같은 경우도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다라는 게 올해부터 나와 있는 학교생활기록부의 특징인데 이게 제외국민에 그대로 반영이 된 겁니다. 이게 고대라는 건 아시죠? 고대라는 게 아는데 고대가 이제 이런 부분에서 가장 발빠르게 이렇게 적응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교회 수상이나 교회 활동 이런 것들은 평가시에 반영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제외국민에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수시에서 이런 부분이 바뀌다 보니까 어차피 그 담당하는 사정관들이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수시 기준을 가지고 똑같이 제외국민에게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부분에서의 문제가 생긴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해외에서 있는데 해외에 계시는 우리 어머님들 또는 아버님들이 여러 가지 좋은 어떤 활동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제공해주고 그걸 통해서 뭔가 역량을 키워나가려고 할지라도 이게 학교 밖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하면 평가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건 결국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창의적 활동들이나 좀 더 죽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가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 작년도 입시 상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입시 상황은 뭐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생겼죠. 특히 이제 IB 같은 경우는 파이널 그레이드가 최초에 나왔던 성적 1회에 한 번 나왔고요. 그리고 한 달 뒤에 다시 또 나왔어요. 그래서 파이널 성적이 처음 나왔던 그 성적이 뭐 너무나 많은 차이가 벌어지고 해서 학생들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불이익을 많이 받았고, 대학에서도 첫 번째 나온 성적 가지고는 성적으로만 평가하겠다. 두 번째 나온 성적은 반영하지 않겠다 그래서 첫 번째 성적 때문에 불이익을 받은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올해 입시 전선에 뛰어들 거라고 생각이 들죠. AP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테스트가 시작됐습니다. 뭐 보통 2시간, 뭐 3시간 이렇게 시험 보던 것들을 그냥 딱 45분 온라인으로 문제 2문제씩 이렇게 해서 그냥 시험 봐버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평가도 굉장히 제각각이었고, 심지어는 뭐 들리는 말에 의하면 치팅들이 굉장히 심했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많이 들렸죠. 근데 이제 그게 결과로 또 나타나기도 했는데, 아무튼 이원 부분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얘기가 좀 많이 있었고요. 더군다나 또 SAT 같은 경우도 이제 센터가 클로즈 돼버리는 바람에 고3 때 SAT 시험을 보겠다고 했던 친구들이 그 본인의 어떤 계획들을 전혀 가져가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작년도 입시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부분이었는데, 결과는 어땠느냐? 이게 제일 큰 그 어떤 차이가 막 여러 가지 성적들의 불안정성이나 뭐 신뢰도적인 부분에서의 차이가 있다 없다 막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결과적인 부분의 입시 결과는 재작년과 또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뭐 IB 같은 경우도 1차에서 나타났던 성적들이 그대로 반영되어서 합격하고 불합격하고, AP 역시 어떤 형태든지 간에 자기가 나왔던 그 성적들이 평가에 반영이 되어서 결과적으로는 재작년과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틀에서는 차이가 없었지만 개인적인 면에서 바라봤을 때는 차이가 굉장히 많이 생겼던 거죠. 수시에서 이제 특례에서 어떤 부분들이 나오고 난 다음에 수시에서는 IB 같은 경우도 제대로 된 성적이 반영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시에서의 결과들이 뭔가 좀 더 공정하게 또는 좀 객관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 IB를 기준입니다. IB를 기준으로 했을 때 고려대에는 38 정도도 탈락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특기자 전형에서 인원수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연대 같은 경우는 이제 언더우드 계열만 쓸 수밖에 없었는데 하스가 이제 38 정도 했고요. ISE 같은 경우는 37이 탈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제가 표시를 했냐면, 이게 작년 말고 재작년도의 경우, 혼란스럽지 않았던 재작년도의 경우는 이 성적들이 한 36 정도밖에 안 됐어요. 36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게 38, 39 이런 식으로 막 점수가 올랐거든요. 특히 이제 이 ISE 같은 경우는 이과생들이 수시에서 갈 수 있는 곳이 많지 않다 보니까 결국 ISE로 몰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성적이 많이 높아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고요. 글로벌 인지학부 같은 경우는 이제 12특이 지원할 수 있는 뭐 그런 과라는 건 알고 계시긴 하지만, 사실 수시에서도 글로벌 인지학부를 10명 선발합니다. 근데 그 10명은 대부분 전부 다 자격 요건이 해외에 있는 학교를 졸업해야지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인지학부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지원했는데 IB 기준으로 해서는 한 35 정도에서 합격선이 이루어졌어요. 이게 작년도인데 올해는 이 수시 지원에 있어서는 큰 변화가 생길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 정부가 어떤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변화가 생길 거고요. 그게 곧 특례에서도 큰 변화를 가져갈 겁니다. 한양대나 경희대 이런 곳에서 수시로 이제 우리 학생들이 또는 중도 입학한 학생들이 좀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 올해 그래서 지금 한양대나 경희대 이런 수시 쪽에서는 전부 폐지해버리니까 글로벌 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다 폐지해버리고, 또는 대학 수능 볼 때 최저 학력 기준을 만들어 버려가지고 해외고 졸업생들이 진입할 수 있는 길을 좀 막아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수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길들이 거의 줄어들었습니다.
크게 이제 5가지 정도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연대 같은 경우는 국제형 전형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길인데, 해외고 학생들은 지금 변화가 없어요. 해외고를 졸업하는 학생들은 변화가 없는데, 중도 귀국한 학생들이 국내고를 졸업하는 경우, 그 경우에는 수능 최저 기준이 생겨버렸습니다. 이게 생긴 이유가 왜 그러냐면, 국내고를 지원하는 그 국제형에서는 검정고시나 대안학교 이런 학교 학생들도 지원을 하는데, 내신 성적만 갖고 선발을 해놨더니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능 최저 기준을 만들어 버렸어요. 한국사까지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고려대도 특기자 전형에는 예전에 국제학부가 여기 소속돼 있었거든요. 국제학부가 소속돼 있었는데 이게 전부 다 없어져 버리고 지금은 뭐 사이버 보안학과라든지 체육과라든지 이런 과만 돼 있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길이 거의 없습니다. 경희대에도 이제 학생들이 지원하는 부분이 좀 있었는데 이제 수능 최저 돼버리는 이게 만들어져 버려서 갈 수도 없고, 경희대도 글로벌 전형도 역시 폐지돼 버렸고, 한양대 어학특기자 전형 폐지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수시에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연대 정도 하나예요. 여학생들이면 2대 정도. 이 정도가 수시로만 남아있기 때문에 결국 특례에서 어떻게 전형을 구사할 거냐. 뭐 예전에 같으면 뭐 2+3 아니요. 4+2 또는 뭐 5개장 1장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석장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분배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이 수시에서 쓸 수 있는 카드가 정말 줄어들었다는 거. 그러다 보면 걱정되는 부분은 여기에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지원할 수도 있겠다. 삼특의 입장에서는 여기에 많이 지원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또 다른 변화 중에 하나가 이제 자기소개서나 추천서는 이제 제출하지 않는다가 돼 있고, 성균관대학교는 올해까지는 낼 수 있는데 2023년, 그러니까 내년이죠. 내년이 되면 자기소개서나 추천서도 지금 폐지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한민국 정부의 입시에 대한 방향성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해외에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과연 이런 부분이 좋은가? 그리고 제대로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다른 학교가 답을 내놨어요. 그게 어디냐면 서울대학교입니다. 서울대학교는 12년 전형을 진행을 하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기소개서, 그 다음 추천서 이거를 내년도까지도 계속 가지고 가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미 발표했고요. 이렇게 발표를 한다는 건 결국 해외에 있는 학생들이 국내에 있는 학생들하고 다르다. 그러니까 다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선발을 하겠다는 걸 보여준 거죠. 서울대는 이제 이렇게 진행하는데 다만 내년도부터는 이제 화상 면접을 좀 더 실시하겠다. 그러니까 이미 성적만 보고 뽑았던 아이들이 너무 신뢰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아이비 같은 경우도 조건부 합격 같은 걸 만들었었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연장선상에서 봤을 때 이 화상 면접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더 많은 학생들을 좀 더 정확하게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기소개서나 추천서 이런 부분들이 학생을 평가할 수 있는 성적표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면, 인성적인 면이나 또는 열정이라든지 또는 창의적인 면,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드러나야 될 텐데, 우리 해외에 있는 학생들이 3특으로 지원할 때 이런 자기소개서나 추천서 이런 부분들이 줄어든다는 게 꼭 좋은 면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학교 내신에만 올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좀 기형적 구조를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좀 있긴 합니다. 제가 여기 보여드리는 거는 이번 학기 며칠 전에 발표했던 서울대 학교 결과인데, 이 두 친구는 전부 다 아이비 한 친구입니다. 아이비를 한 친구고, 그 아이비를 한 친구 중에서 한 친구는 예비 합격을 했고 한 친구는 아이비인데 조건부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조건이 나와 있죠. 조건이 이게 다릅니다. 이게 뭐냐면 아이비에 대해서 이제 신뢰도가 옛날만큼 한 4, 5년 전만큼 그렇게 굉장히 높지 않다는 부분도 좀 있었고, 작년도에 프레딕트 성적하고 파이널 성적에 엄청난 차이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가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도 더 강화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머님들이 많이 질문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재외국민, 특히 이제 12년 전과정 학생들, 뭐 3특도 마찬가지고요.
잘 적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 질문을 많이 하셔서 그중에 제가 며칠 전에 스승의 날이라고 한 친구가 이렇게 연락을 보냈어요. 이 친구는 연세대학교를 간 친구인데 3월부터 지금 SBS 보도국에서 인턴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졸업생입니다. 졸업생인데 요즘 젊은이들이 제일 많이 가고 싶어하는 네이버, 카카오 뭐 이런 회사 중에서 카카오에 취직했고 그래서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저한테 연락 주셔서 제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재외국민 학생들이 잘 적응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은 정말 애들 말로 케바케예요. 잘 적응합니다. 네, 잘 적응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올해 지금 최근에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아마 AP 하는 학교에서 또는 학생들에서 AP 성적을 넣을 수 없다는 부분이 지금 굉장히 큰 이슈가 되었어요. IB 어머님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AP 학교에서는 AP 성적을 넣을 수 없다. 왜 넣을 수 없느냐? 그게 왜 그러냐면 AP 시험이 작년도에 온라인을 하면서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은 게 이번에 보완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어드민 1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직접 시험을 받습니다. 페이퍼 테스트를 직접 받고요. 그래서 시험을 다 본 상태고 그 다음에 어드민 2는 학교는 좀 집에서 볼 수 있고 어드민 3 같은 경우는 똑같이 집에서는 학교를 볼 수 있는데 어드민 3가 전부 온라인이에요. 그래서 이 온라인 시험까지 다 마치게 되면 6월 달에 시험을 다 마치게 되면 결과가 7월 21일 날 나옵니다. 7월 21일 날 나오는데 이전에 뭐 그러면 어드민 1 성적이라도 먼저 내면 되지 않느냐? 근데 이건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 한국 상황을 전혀 고려할 이유가 없는 거죠. 고려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드민 1, 2 성적만 이때 나오고요. 어드민 3는 8월에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7월 달에 원서 접수하는 우리 재외국민 전형에서는 AP 성적이 반영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좀 더 방향성에 있어서도 고민이 많이 되죠.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AP 시험들을 언제 봐야 되는가 하는 그런 고민도 생기실 거고 그리고 시험을 봤는데 결과는 아직 안 나왔지만 우리 아이는 시험 잘 봤어.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제출할 거냐 또는 대학이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 하는 이런 문제가 좀 생기게 되는 거죠. 이제 어머님들이 고2나 고1 학생들의 경우에는 조금 전략을 좀 바꾸는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시험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 시험을 보는 과정까지 가는 위에서 올해는 지금 파이널 시험을 본 학교도 있고요. 또는 지금 전 세계에서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클로즈되고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경우에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고 많이 질문을 하셨어요. 사실 대학에서는 그 개별적 차이를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파이널 성적을 받는 어떤 형태든 시험을 봐서 받던 또는 학교에서 뭐 서류 처리를 해가지고 아이비오 측에서 점수 계산해서 주던 아무런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건 처음에 말씀드린 개별적인 어떤 차이밖에는 생기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아이비에서 이제 12년 전과정 어머님들이 이 얘기 하셨어요. 9학기에 안 됐는데 3학기에 같은 학기에 같은 과에 지원해서 방식이 있나요? 물으셨는데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큰 변화가 없는데 사실 성적에 어떤 큰 변화가 없는데 9월 학기에 떨어뜨렸는데 3월 학기에 붙인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삼특의 작년도 죄송합니다. 네. 작년까지 결과들 지원율에 대한 부분인데요. 빨간색하고 파란색이 나눠져 있죠. 나눠져 있는데 이게 빨간색은 인원수가 늘은 파란색은 인원수가 줄은 거예요. 삼특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줄었죠. 그죠? 삼특은 올해도 조금 더 줄 거라고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상황 때문에 해외에서 계시다가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아마 삼특은 인원수가 더 많이 줄 거고요.
조금 더 집중해서 보시면 지금 여기는 한 6대1에서 뭐 서강대는 11대1 정도까지 가 있는데 지필 보는 학교들을 지금 보시면 3대1, 4대1이 많아요. 3대1, 4대1이 되게 많은데 이 부분들을 좀 기억하시면 필시험을 보는 학교들, 필시험을 보는 학교들의 경우에는 가능성이 예전보다 훨씬 더 많아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죠? 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실제로 내년도에도 이 3특 같은 경우에서는 지필시험을 보면, 대부분이 충원이 됐어요. 추가 합격에서 충원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하시면 이제 제가 좀 뒷부분에 또 이렇게 말씀드리겠지만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을 좀 고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부분도 지금 좀 줄 수 있지 않을까, 이 부분도 조금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됩니다. 사실 첫 번째는 이게 3특 자격 기준 때문에 기준이 그 3특이 안 돼가지고 떨어진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우리 아이는 3특이 돼 또는 우리는 체류 이런 날짜가 다 돼라고 생각했는데 그 안 되는 경우들이 꽤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생겼고 대학교 선배들이 무대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 그 추천서 이런 거 받지 않는 것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건 요거 세 번째예요. GPA. 전년도에서는 GPA가 본인 성적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GPA가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쳤고 본인 성적이나 공인 점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영향을 미친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대학 사정관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자기들은 아니라는 계속 얘기하거든요. 본인 성적이 좀 영향을 미친 것 같다는 게 좀 보임에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말씀드리는데 일단 5번 이 얘기를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활동을 코로나 상황 때문에 활동을 좀 못하는 상황이 많이 생기죠. 많이 생기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떤 친구들은 이제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그냥 안 하게 되는 그런 상황도 있고 그랬는데 이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했던 학생들이 좀 있어요. 그런 활동들이 어떤 차이를 좀 만들어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즉 세 번째 나와 있던 GPA가 뭐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활동에 있어서도 코로나 상황이라는 걸 인정하고 이 부분을 좀 개선하려고 했느냐 하는 부분 아니면 그냥 뭐 못한 그냥 다 이렇게 락다운돼서 못하니까 그냥 못하는 걸로 끝난 거냐 이런 거 차이가 좀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필 보는 친구들의 경우는 이제 경쟁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좀 결과들이 좀 많이 좋았던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금년도에 이제 어머니들이 보셔서 굉장히 주목할 만한 변화가 어떤 거냐면 한양대하고 국민대가 서류평가를 전환했죠. 한양대는 이전까지 필기시험을 보는 학생들이 제일 가고 싶은 학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서류로 바뀌었어요. 서류로 바뀜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 거냐, 즉 서류를 준비했던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학교가 하나 더 늘어난 셈이죠. 솔직히 한양대는 성균관대학교하고 같은 급으로 볼 수 있고요. 또 중앙대보다는 조금 더 높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한양대하고 성균관대가 중복 합격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한양대하고 성균관대 모두가 계열별 모집을 하기 때문에 그 계열별 모집에 따른 선택들이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만약에 이제 학과별 모집을 하게 되면 조금 차이가 생기겠지만 학과별 모집에서의 그런 차이는 없을 거기 때문에 성적 높은 친구들끼리 아마 중복 합격하게 될 거고 그게 나중에 추가 합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서류로 쓰기는 좀 곤란한 점수를 가지게 된 그런 케이스에는
국민들과 하나의 선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추천서가 폐지되고 그 다음에 자소서가 줄어들므로 인해서 이제 이 부분도 영향을 좀 많이 미칠 거라고 생각이 들고 3특 인원은 뭐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줄어들 건데 12특은 늘어날 겁니다. 지난번 9월 전형 할 때 보니까 12특은 좀 더 늘어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해외 한국학교 출신들이 또 들어오게 되면 네, 당연히 더 늘어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올해 가장 큰 변화는 아마 약대를 모집하는 분이 20명을 모집하게 되는데 이 20명 중에서 실제로 서류로 쓸 수 있는 친구들은 20명이 다 안 되지만 그래도 변화를 가지게 될 거고요. 그다음 수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형이 축소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폭이 좀 줄어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어떤 변화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요. 일단 이 이과생하고 문과생하고 이런 부분들의 차이가 좀 있을 겁니다. 특히 이제 이 이과생의 경우에 있어서는 의대를 지원하는 친구, 그 다음에 약대를 지원하는 친구들이 상위 그룹에 포진함으로 인해 가지고 점수대에 어떤 차이가 좀 생기겠죠. 그에 반해서 문과생은 사실 그런 차이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근데 또 이과생은 상대적으로 문과생보다 점수대가 좀 더 높고요. 점수대가 좀 더 높으니까 이과생들의 어떤 변화들이 많이 영향을 미칠 거고 또 이과생 중에서도 문과 쪽이 점수가 낮다는 이유 때문에 아마 중복 지원, 어떤 교차 지원, 경영이나 경제 쪽으로 또는 통계학 쪽으로 교차 지원하는 학생들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떤 변화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좀 더 집중하는 건 여기 세 번째인데 우리 재수생들하고 현역에 있어서의 어떤 변화, 갈등 구조가 좀 생기지 않겠나. 즉 예를 들면 이 재수생들이 작년에 IB 파이널 성적을 잘 못 받았다가 두 번째 파이널이 나왔을 때 자기 성적을 가지게 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 친구들은 재외국민 전형을 했을 때 분명히 불이익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못 간 친구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그 친구들이 올해 뭐 학교도 제대로 가지도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재수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 친구들이 꽤 많이 등장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에 반해서 올해 현역인 친구들은 이제 7월 6일 날, 7월 7일 날 결과를 알게 되면 파이널 시험을 본 친구도 있지만 파이널 시험을 보지 않은 친구들이 어떤 형태로 이렇게 결과가 나올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없기 때문에 갈등 구조가 굉장히 좀 심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작년도에 AP 시험을 봤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점수를 다 가지고 있죠. 개수가 뭐 몇 개가 됐든 다 가지고 있는 상태고 근데 지금 졸업하는 학생들의 경우는 시험만 봤단 말이에요. 결과를 지금 몰라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대학에서 고민이지만 사실 AP 점수를 가지고 있는 이 친구들이 뭐 내신이 동일하다고 가정한다면 비슷할 수도 있지 않을까 또는 재수생이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볼 수도 있겠죠. 요거는 IB나 AP 이 부분뿐만이 아니고요. 이제 스펙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스펙 가지고 있는 우리 재수생들이 좀 더 유리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시험을 못 본 우리 현역들이 좀 불리한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서류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찌 보면 재수생들이 조금 더 유리한 고지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죠. 근데 이거를 커버할 수 있는 게 뭐냐? 재수생은 이미 고등학교 내신 성적은 이미 끝났다. 근데 이제 올해 졸업하는 학생들은 물론 파이널 시험은 다 끝났지만 IB 파이널 시험은 다 끝났고 AP 시험도 끝나긴 했지만 뭐 한국학교 학생들 같지만 아직 기말고사가 남아있기 때문에 내신 성적에 약간의 변화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겠죠. 서류하고 지필 그 다음에 특례와 수시에 관해서는 앞에서도 이미 말씀드렸고 조금 이따 다시 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어머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가져왔는데요. 스펙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 다음에 이제 입시 커트라인 이런 게 좀 달라지겠느냐 뭐 이런 게 있는데 사실은
이 두 부분에 있어서 달라질 것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되고요. 결국 내신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될 거고 스펙이라고 하는 부분도 내신을 보완하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락다운 상태에서 공인시험을 무리해서 본다는 건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거죠. 네, 전혀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